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6단원 일과 에너지 전환 우리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2단원밖에 안 남았어요. 6, 7단원이면 우리 기말고사도 보고 이제 2학년이 끝나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과학 공부하면서 만족스러웠는지 불만족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두 단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과학에서의 1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과학에서의 1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자, 과학에서의 1은 좀 다른가? 자, 어떨까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자, 1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에 계산이 나오는데요. 물리 파트에서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수학하고 연관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공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공식이 있으니까 되게 간단하게 숫자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계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좀 약간 어렵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내용. 자, 우리가 여기 세 가지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생의 입장으로 보면은 일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벽을 밀고 있네요. 이것도 왠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허무한 일이긴 한 것 같지만. 자, 세 번째, 여기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모두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보면은 일이 맞지만요. 과학에서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학에서의 일에는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야 일이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힘. 힘이 하나의 요소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동, 거리가 발생해야지만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을 했다. 힘을 주었다. 그런데 이동거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이동거리는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라요.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발생을 해야 돼요. 내가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다.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무언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동거리는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해 봐서요. 일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는 힘도 안 들고, 물론 정신적으로 힘은 들겠지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은 주지 않았어요. 자, 이동 거리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자, 이 벽을 밀치는 이 학생은 이제 힘은 주었어요. 힘은 주었지만 이동 거리가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힘도 있는 것 같고, 거리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 알짜 힘이 없어요. 등속 운동은 알짜 힘이 0인 상태 때 등속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등속 원 운동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상태. 그리고 거리는 있지만요, 힘의 방향으로 이제 거리가 있어야겠죠. 근데 힘이 없다는 것은 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저 거리가 있어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의 일은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모두 발생을 해야지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에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두 가지 일, 첫 번째 물체를 들어올릴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들어올릴 때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자, 힘이 있고 이동거리가 있어야겠죠. 자, 들어올리는 힘이 있고요. 들어올린 높이 이동거리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계산을 봅시다. 자,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을 할 때는요. 일의 양, 자, 이 일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주어진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해서 일을 구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한글로 딱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면 구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면은 미국 사람, 뭐 아랍 사람, 그리고 뭐 아프리카 사람 다 알 수가 없어요. 한글을 쓰는 사람만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국제적으로 쓸 때는 일,
단위는 일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자, W work. 자, work에서 이제 왔고요. 자, 힘은 per라고 쓰지 않고요. force라고 씁니다. force. F-O-R-C-E force 곱하기 자, 이동거리는 shift. 자, distance가 아니라 shift를 써요. shift. S-H-I-F-T 그래서 S 그래서 W는 FS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자고요. 약자로 이제 국제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약자고 자, 이제 구해봅시다. 자, 자, 힘은요, 중력에 반해서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되니까, 중력에 반해서 이제 들어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중력의 단위? 중력의 단위가 뭐였죠?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킬로그램 말고, 우리가 무게나 또한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뉴턴이죠, 뉴턴. 자, 뉴턴 곱하기 자, 그리고 들어올린 높이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는데 선생님 뭐를 씁니까? 자, 국제적으로 미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뉴턴의 무게에 해당하는 물체를 1미터만큼 들어 올렸다면 자, 1이 나오겠죠? 1 곱하기 1이니까요. 자, 이때의 1의 단위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합니다. 줄. 그래서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를 들어올린 거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단위예요. 약자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단위와 약자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국제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약자고 이것은 이제 단위로 쓸 거예요. 1줄, 1뉴턴, 1미터. 자, 킬로그램. 자, 1kg에 해당하는 자,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야겠어요. 1kg에 해당하는 자, 여기 해당하는 중력의 크기, 무게 얼마나 될까요? 약 9.8뉴턴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킬로그램으로 앞으로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뉴턴으로 계산할 거니까 이거 꼭 단위 변환해서 여러분 이 1의 크기를 구할 때 쓰길 바랍니다. 자, 물체를 들어올리는 거 말고요. 이제는 물체를 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밀 때 안 밀릴 수도 있잖아요. 안 밀리는 이유가 바로 이 우리가 힘의 방향, 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힘의 단위는 아까 뉴턴이라고 했고 자, 1뉴턴 이렇게 이동거리 1m라고 하면은 자, 1줄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요. 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자, 이 힘, 주어진 힘만큼 마찰력과 이제 똑같아야지만 이 크기가 똑같아야지만 이제 알짜 힘이 0이면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거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냐면 마찰력의 크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힘 대신에 마찰력 곱하기 이제 이동 거리를 써도 우리가 한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한번 실습하면서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물체를 들어올릴 때와 밀 때 이렇게 주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일과 과학에서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걸 한번 구분해 보는 것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산을 해 봐야겠죠. 일의 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딤 퀴즈 풀 거니까 여러분 꼭 강의 듣고 이거 들은 거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을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